들을수록 똑똑해지는 71일차 경제 용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확신이 듭니다. 이 경제 용어가 사실 쉽지가 않죠. 저도 아직도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71일차 경제 용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영상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요,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죠. 현재의식보다 몇만 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경제 용어를 공부를 하겠다, 이 영상을 틀어놓고 듣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나는 경제 용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용어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투자에 접목시킬 날이 오리라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의 그 여정과 또 저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도 71일차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국가 신용 등급은요, 그 국가에 얼마나 신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, 그 기관에서 평가한 국가의 점수표죠.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.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일주일만 쓸게 하고 일주일 있다가 돈을 바로 약속을 지켜서 갚는 친구가 있을 거고, 또 돈을 빌려주는데 자꾸 다른 일이 생기고 핑계가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. 그럼 그 다음번에 어떤 친구한테 돈을 더 빌려주고 싶으세요? 그렇죠. 네, 돈을 잘 갚고 약속을 지키는 친구한테 빌려주고 싶죠. 자,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 게 내가 이미 신용평가사가 되었던 거예요.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A라는 친구는 나에게 신용이 있어. 그래서 난 너한테 AAA, AAA의 신용 등급을 줄게.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고, 얘는 돈을 빌려줘도 갚지 않는구나. 그럼 얘한테는 빌려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거. 그런 마음이겠죠? 간단하게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금 확장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해서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합니다. 왠지 우리가 미국 하면 강대국이잖아요. 미국의 신용 등급이 제일 높을 것 같았어요, 저는.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? G7에 있는 국가들이 주요 선진국이고 전 세계의 GDP의 40%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. 우리 학창 시절로 따지면 뭐 선도부나 반장, 부반장, 뭐 학생회 같은 느낌이겠죠. 그래서 전 세계 학생회를 모아놓은 이 G7 국가가 있습니다. 여기 국가는 미국, 캐나다, 독일,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, 일본 이렇게 해서 7개의 나라예요. 7개의 나라의 신용 등급을 살펴봤더니 딱 두 나라, 캐나다와 독일 이렇게 두 나라만이 AAA라고 하죠. 막 풍선이 날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AAA라고 하죠. 그 AAA 등급이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거든요. 그 등급을 받은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. 캐나다와 독일이에요. 그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조차도 AA 플러스로 해서 그거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? 왜 미국이 캐나다나 독일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았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정치, 경제 그런 영향도 다 있고요. 경제적 안정성, 그리고 부채 상황이나 정치적 환경도 다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가지고 있는 재정 적자와 부채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. 그래서 신용 등급이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. 국제 신용 등급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? 꽤 높습니다. AA예요. 우리가 A가 2개 있으니까 AA라고 하고 A가 3개 있으면 AAA라고 하거든요. 한국은 AA인데 그럼 이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봤을 때 G7이 전 세계의 선진국의 모임이었잖아요. 한국은 G7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 G7에 있는 나라 중에 영국과 같은 수준이고요. 국가 신용 등급이. 프랑스, 이탈리아,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.
너무 자랑스럽죠. 그죠? 이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가 돈을 빌릴 때 낮은 금리로 빌릴 수가 있어요. 자, 그 의미는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싸게 빌려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공공재에 투입하거나 금을 좀 적게 걷거나 그 나라의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국가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 국민들은 낮은 금리와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재 서비스를 통해서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죠.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 국가 신용 등급을 보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.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브라질의 신용 등급은 B등급 밑으로 내려가죠. 그리고 그 미국은 AA 플러스입니다. 미국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투자가 되고 회수가 가능하고 대신에 조금 낮은 어떤 그 이율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베니핏을 좀 낮게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브라질에 투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. 뭔가 위험성은 있어요.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더 많은 그런 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. 그런데 확실하진 않다. 그러니까 거의 뭐 아니면 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.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지키는 투자를 하잖아요. 워렌 버핏이 항상 말했죠. 그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돈을 지키는 거라고. 그럼 내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하려면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. 자, 그래서 이 국가 신용 등급이 중요한 겁니다.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1997년도 그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었죠. 자, 그때 한국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신용 등급이 먼저 떨어지면 그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진 거에 따라서 이미 들어와 있던 자본도 더 많이 빠져나가요.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지고 또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으려고 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죠.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이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? IMF의 사태도 연관이 되고 지금 2024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다음에 이 시기에도 국가 신용 등급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인지, 국민의 삶이 안정적인지가 판단이 됩니다. 금리나 이런 것도 안정적이고 낮아지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이럴 때도 낮은 금리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물가나 이런 것도 안정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이 중요하다. 대한민국은 G7 그 선진국 국가들의 7개 나라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의 나라보다 더 좋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 이런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.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. 사람들이 다 야 인도가 뜰 것 같아. 중국이 뜰 것 같아. 필리핀이나 동남아가 요즘 좋아. 뭐 이런 얘기가 들었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그 리스크를 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요 국가 신용 등급이다. 네,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매일매일 공부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이런 작은 성장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듭니다.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 용기가 필요한데 고민이 되는 분들 계시면 제 책 그 캐나다에도 봄은 온다 교보문고 뭐 예스24 알라딘 뭐 리디 밀리의 서재 뭐 어디서든 찾아서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보고 도움 받으시고요. 그리고 내일은 72일차 경제 공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. 셀프 토닥토닥이라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내가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똑똑해진 내가 되었구나.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칭찬 많이 해주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72일차 경제용어 공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제용어라든지 알고 싶은 용어 또는
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라이브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.